오늘 블로그 강의를 시작하게 된 36기 저추천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 그 블로그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전에 오늘 배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 살펴보면 블로그 개설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개설을 한 이후에 이제 블로그를 만들고 꾸미는 부분, 그리고 이제 다 꾸미고 난 다음에 컨텐츠를 작성한 이후에 블로그에 방문자를 늘리고 블로그 지수들을 늘리는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최근에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 변화에 대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채널 자체를 이용하는 빈도도 온라인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유저들은 검색할 때는 뭐 아직도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 조금씩 이제 이 틈새가 무너지고는 있죠. 안드로이드 폰 확대로 인해서 이제 구글이 확장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점유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네이버가 좀 견고하게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튜버의 등장으로 그 최근에 10대들은 검색을 네이버에서 전혀 하지 않고 유튜브에서만 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달라졌죠, 패턴들이. 그래서 이제 구글의 점유율이 올라가긴 할 건데, 아직까지 네이버가 검색할 때는 무위를 차지하고 있고, 소통할 때는 카카오톡 빈도가 없죠. 이제 옛날에는 뭐 MSN 메신저, 네이버 메신저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압도적으로 카카오톡을 많이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구의 한 90%는 카톡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소통할 때는 카톡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보낼 때는 페이스북. 네, 이게 이제 약간 작년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페이스북보다 이제 인스타로 많이 넘어왔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는 이제 같은 페이스북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페이스북도 많이 아직도 30대 이상은 페이스북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여성들이나 어떤 운동이나 노출이 이미지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 뷰티 패션 이쪽에서는 인스타 이용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보면 우리가 출퇴근이나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가게나 음식점 같은 상업시설, 그리고 이제 실외에서 길을 가다 보는 사람도 있고 실외에서 이용 빈도가 높습니다. 그런 패턴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스타라든지 이렇게 단문 형태의 그 SNS 채널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선 SNS 후 블로그에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글을 보고 상세 정보를 위해서 블로그를 가거나 주변의 친구들의 의견을 묻거나 아니면 추천한 정보, 그리고 블로그 검색을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4대 매체 신문방송이나 TV방송의 광고를 많이 믿었지만 요즘엔 그것보다는 SNS에서 정보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주변의 지인들의 SNS에 들어가서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의 내용보다는 타인의 반응에 더욱 신뢰를 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 자체의 출처라든지 댓글, 좋아요 수라든지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댓글들을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그 댓글들을 많이 이용하고, 물론 댓글에 대한 불신도 있어요. 악성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리기 때문에
댓글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댓글들을 많이 보고 타인의 반응들의 의견이 어떤지 살펴보고 이런 어떤 콘텐츠의 내용보다 타인의 반응에 더 신뢰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유저들의 디지털 패턴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지만 아까도 네이버 점유율이 아직도 70%가 있는데 왜 네이버를 버릴 수가 없는지 블로그는 뭐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다음 블로그도 있고 뭐 티스토리 블로그도 있고 뭐 기타 상업적인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아직까지 네이버를 버릴 수가 없는가? 이건 이제 검색량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 3월 한 달만 해도 네이버의 모바일 검색량이 45억 건에 달했습니다. 45억 건. 45억 건이면 이걸 뭐 한 달에 30일로 나눠보면 뭐 거의 하루에 1.5억 건씩 검색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잠들 때 네이버에 손을 놓지 못하는데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날씨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출근할 때 뭐 웹툰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뉴스라든지 맛집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서 다 해결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이버는 지도 자체도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정보를 다 네이버를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이제 그 네이버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를 버릴 수가 없다 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될까요? 블로그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직도. 이건 이제 2017년 통계인데 상품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 해서 블로그 리뷰를 52% 달았습니다. 뭐 지금은 조금 그런 비율들이 빠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50% 이상이 블로그 정보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비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만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뷰티, 패션, 요리, 식품, 건강, 생필품, 유아용품, 교육용품이라든지 이렇게 뭐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게 가공하고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죠. 세 번째, 왜 운영해야 되는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래 예시 보는 것들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이렇게 이제 블로그 하단에 푸터만을 설치한 것만으로 이렇게 DB를 획득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블로그를 운영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어느 정도 글을 올려줘야 됩니다. 이제 이 블로그가 제가 활성화됐을 때는 거의 40일 정도 매일 글을 썼거든요. 10월 초부터 작년 10월 초부터 한 1월 말까지 거의 한 100일 가까이 거의 컨텐츠를 120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블로그가 활성화됐다고 하죠.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DB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제 블로그가 조금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지만 올해 한 5, 6월까지는 이런 문의가 한 8개월간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는 게 왜 어렵냐면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우리가 정책 자금 가지고 글을 쓰다 보면 소재가 떨어집니다. 소재가. 물론 우리 블로그에서 모든 상세 정보를 다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블로그에 어떤 주제라는 정보들은 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글을 쓰고 나면 소재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블로그를 등한시하고 안 쓰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가장 운영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알아보았죠.
다시 앞으로 가서 보면 아직도 블로그 정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품 선택 구매 기준 1위가 블로그 리뷰다. 블로그 리뷰 52%가 아직도 블로그를 보고 상품 선택을 선택한다. 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 블로그는 가장 손쉽게 정보를 여러 형태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반드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운영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봤으면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는 보통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방문자가 많고 나는 여러 가지 주제에 쓸 자신 있는 사람은 파워블로거처럼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한 물론 특정 분야 뷰티 패션 이렇게 나눠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IT라든지 상품 리뷰라든지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운영할 것인지 한 가지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어떤 특정 지역 보험이라든지 우리 같은 정책자금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특정 분야를 좁혀서 운영할 것인지, 세 번째로는 제품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서 요즘에는 이제 블로그에서 공부도 많이 하는데 이제 제품이나 판매 홍보 채널로 활용할 것인지, 이 세 가지 방향 중에 결정을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 정책자금을 관련된 우리 기업 R&D 지도사분들은 두 번째, 개인 브랜딩을 위해 특정을 좁혀서 운영하는 게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블로그의 방향성을 적어놓으면 이제 블로그의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이름.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블로그는 어떤 개인 브랜딩과 노출이 되는 이름이겠죠. 그래서 온라인 여부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지만 누구나 알 수 있게 쉽게 직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시면 정책자금 마스터, 정책자금 알파고, 트레이너 강의 피트니스 월드, 크라운 다쟁이 레저 이야기. 그래서 어떤 특정 그 운영자의 이름을 얘기하는 닉네임과 어떤 이제 직업적인 성격 아니면 업무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크라운 다쟁이 레저 이야기처럼 크라운 다쟁이라는 사람은 레저를 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레저 이야기를 하겠구나를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개성 있는 블로그의 이름도 이렇게 이제 특색 있게 지으면 기억하기도 좋고 딴 사람과 중복되지 않고 되게 좋겠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으면 됩니다. 이제 이름까지 다 지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네이버에 블로그 첫 화면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블로그를 시작해보세요라는 화면이 나오고 순서 어떻게 올리는지 순서가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네, 제목과 별명을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하겠죠. 느낌 있게 꾸미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글을 쓰겠죠.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니까 비슷한 이웃들을 찾고 이런 기본적인 하고 왼쪽을 보시면 여기 이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무한정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무한정 운영할 수 있는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카테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3개 카테고리당 두세 개 메뉴를 만들면 한 10개 정도 메뉴를 나오죠. 보통의 블로그분들은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메뉴를 운영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로그 만들기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2단 구성, 3단 구성, 1단 구성이 나오는데 2단 구성 4가지, 3단 구성 6가지, 1단 구성 2가지, 이렇게 총 12가지 레이아웃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2단 구성을 많이 써요. 왜냐면 이제 3단 구성은 이제 왼쪽 오른쪽에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폭이 되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2단 구성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제 2단 구성이 가장 많이 쓰이고 크기 조절이 가장 쉽습니다. 왼쪽에 메뉴가 나오고 오른쪽에 본문이 나오는데 3단 구성처럼 하나, 둘, 셋 3단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나오면 이 본문의 영역이 되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2단 구성을 보통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2단 구성했을 때는 보기가 편하고
사진이 가운데 정렬되기 때문에 사진이 꽉 차서 포스팅되기 때문에 사진 크기 조절이 쉽습니다. 그리고 표를 삽입하면 가운데 정렬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2단 구성이 안 좋은 점은 딱 하나죠. 왼쪽에 메뉴가 다 나오거든요. 메뉴가 쭉 길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 네이버 블로그 왼쪽에도 보면 이제 배너 같은 형태의 뭐 네모 박스의 이미지 파일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위젯이라고 하거든요. 위젯을 하단에 있기 때문에 메뉴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도출하기 어렵다. 뭐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2단 구성이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 구성으로 사용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했으면 이제 우리 꾸며야겠죠. 꾸미면 상단에 이제 대문이 나가고 스킨 형태의 이미지 나가게 되는데 우선 대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요 이미지를 안 쓰고 있지만 어쨌든 초창기에 그래서 2018 정부 R&D 지원사 브레인 정책적 마스터라는 닉네임을 만들어서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고 그 하는 일에 대한 어떤 구호라든지 사업을 이 주인공이 뭘 하는지 알 수 있게 꾸미고 이렇게 이제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분들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본인의 식당 정보와 프랜차이즈 설명하는 이미지를 같이 겹침으로써 이게 고깃집도 운영하지만 프랜차이즈를 모집하는 세미나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직관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 우리 이제 그 협회에 계신 신상수 이사님이 초반에 이제 융자 쪽으로 업무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배너를 만들어 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3S 신융자는 그래서 이제 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신보, 농신보 이렇게 융자를 전문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돈의 이미지와 신 이사님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배너를 만들었고요. 네 번째는 어떤 법원 경매를 하시는 분인데 법원 경매에 관한 모든 것을 해서 법원의 이미지와 그런 이제 그 실장이 스타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배너를 만들어드렸던 거죠. 그렇게 이제 배너를 만들고 다 꾸몄어요. 꾸미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블로그에는 그 품질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지수는 활동, 소통, 인기, 신뢰 지수가 있습니다. 신뢰 지수. 그래서 이제 활동 지수는 얼마나 오래 운영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과 그리고 이제 포스트 수 유리하겠죠. 두 번째 소통 지수입니다. 소통 지수는 포스터 주목도입니다. 주목도. 그래서 방문자 수도 중요하지만 공감이나 댓글, 이 글에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기 지수는 소통 지수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인기 지수는 어떤 실제 체류 시간이라든지 글을 실제로 조회했던 조회수라든지 글을 퍼간 스크랩 수라든지 이런 게 인기 지수입니다. 그리고 신뢰 지수는 우리가 보통 C랭크라고 합니다. C랭크.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병원의 피부에 대한 블로그를 써요. 근데 갑자기 맛집을 씁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 로직은 헷갈리게 되죠. 이 블로그는 도대체 뭘 하는 블로그일까? 그래서 이제 로직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음식점이 올라가요. 그 다음날도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는 이 블로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점 정보가 만약에 몇십 개가 쌓였어요. 어느 정도의 특정 기간 글을 써서 많이 쌓이게 되면 이 분은 피부 블로그였지만 맛집 블로그도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초반에 그렇지만 이제 계속 피부 쪽만 한 100일 정도 쓰다가 음식점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 이제 로직도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점에 대한 거는 노출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상황이 되죠. 이제 이런 걸 C랭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특정 분야를 썼으면 그 분야에 관련된 걸 글을 쓰는 게 노출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피부 지수를 피부에 관련된 컨텐츠 100개 쓴 사람이 음식점을 하나 했는데 왜 내 건 안 뜨지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안 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네이버 로지 자체가 이 블로그는 음식에 관련된 블로그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어떤 다른 피부 분야에서는 이제 상위 노출할 확률이 높지만 음식을 썼을 때는 노출이 안 되거나 누락될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블로그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수를 알아봤고요. 지수를 알아봤으면 이제 상위 노출되는 노하우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검색 상위 노출에 저희가 어쨌든 간에 뭐 사람이 쓰니까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네이버 로직을 분석하고 뭐 개발자도 분석하고 기획자도 분석하고 블로그 운영하는 저 같은 마케터도 분석을 하지만 어쨌든 뭐 한 7, 80%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20, 30%는 카더라가 많습니다. 카더라. 어떤 이제 해봤던 사람들이 이런 사례를 갖고 말하는데 물론 뭐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원칙은 지켜줘야 상위 노출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블로그 제목에는 프로필이나 카테고리에는 내가 띄우고 싶은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분유에 대한 내용을 쓰는데 제목에 분유를 상징하는 단어 물론 뭐 IM 마더라든지 이런 뭐 유명한 분유야 사람들이 이름을 알 수 있겠지만 그 분유라는 글을 쓰는데 제목에 엉뚱한 걸 쓴다면 노출될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내용과 맞는 제목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제목에는 반드시 1회가 들어가야 되고 본문에는 5번 정도 언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띄우고 싶은 키워드는 앞단으로 보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목은 띄어쓰기 포함한 25자 이내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문 키워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네이버 검색 도구에 들어가면 키워드별로 검색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색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경쟁사가 많고 경쟁이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출할 때는 경쟁이 약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피부에 대한 아까 얘기했는데 피부라고 치면 피부과, 뭐 피부 추천 이런 걸 치면 경쟁이 되게 치열하겠죠. 하지만 세부적으로 가서 뭐 피부 관리 노하우라든지 이렇게 좀 검색이 약한 키워드는 노출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글자 수는 뭐 보통 이것도 뭐 많이 써야 좋다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써야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700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글자씩 한 600에서 800글자 정도만 적어주셔도 노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미지는 반드시 6개에서 10개 정도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이미지 중에서 저작권에 문제가 될 거는 캡처해서 잘라서 씁니다. 그건 드랍이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를 자르거나 캡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저장할 때는 파일명에 키워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피부라고 해서 피부 1, 피부 2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미지에도 키워드가 들어가게. 왜냐면 이제 네이버 로직이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우리의 C 언어를 이제 우리 컴퓨터를 얘들이 읽는다면 얘들은 우리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HTML이라고 해서 HTML 자체를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도 파일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이미지에는 반드시 파일명의 키워드를 넣어야 되고요. 텍스트와 이미지, 동영상 조합을 시키면 노출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노하우를 알아봤으면 이제 블로그에서 노출이 누락되는 거를 저품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블로그를 한 8개월 운영을 잘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나서 노출이 잘 되면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글을 써달라. 그러다 보니 저도 제 블로그도 어느 순간 저품질이 일어났었는데 이렇게 이제 저품질이 되면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블로그가 적분적으로 가려면 이런 노하우가 있는데, 이 반대로 하시면 말대로 고품질 또는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따라하되 절대로 또 이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이 반대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실시간 검색어로 키워드 잡기. 예를 들어서 제 블로그가 하루에 100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안재현 구혜선이 이혼 소식이 났어서 제가 검색량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안재현 구혜선으로 포스팅을 합니다. 안재현 구혜선 이혼이라는 이제 포스팅을 하겠죠. 이혼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연애에 관련된 기사를 쓰겠죠. 그리고 이제 검색을 올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제 블로그에 사람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잘한다는 전제하에 그런 거죠. 운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제 블로그가 뜨지도 않던 블로그가 갑자기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저품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이제 안재현 구혜선으로 한 사람들이 며칠간 들어오겠죠. 그 기자가 잠잠하지. 그 다음에 이제 제 블로그는 다시 100명이 들어오는 블로그로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그 며칠 사이는 제 블로그 갑자기 트래픽이 늘어나고 모르던 분도 들어오고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블로그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실시간 검색으로 키워드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터 환경은 낚시성 제목. 그러니까 제목은 내용에는 막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요즘에 크릴 오일이 가까웠는데 크릴 오일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제목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진짜 좀 높은 대표 키워드를 썼는데, 물론 건강기능식품이긴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대놓고 쓰면 안 되거든요. 그걸 제목으로 쓰면 사람들은 이제 그쪽 키워드를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글이 되겠죠. 그리고 뉴스나 컬럼 타글러를 그대로 컨트롤-C, 컨트롤-V로 붙이는 분들 노출 작품주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한 3-4번 쓰는 거가 괜찮은데 하나 띄우기 위해서 문장마다 그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제 과도한 키워드가 반복돼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댓글을 달잖아요. 블로그 하단에 댓글을 달는데 가끔 광고 글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광고적인 글에 댓글을 달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덕후라 댓글 금지고요. 그리고 이제 웹링크 걸 때는 네이버 URL로 하시는 게 좋다. 물론 이것도 절대값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운영해보고 많이 해본 결과를 노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잘 활용하라고 했는데,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를 잘 활용해야 노출이 유리하다. 그래서 대표 키워드, 상위 노출 키워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검색이 낮은 양부터 해서 이제 키워드를 올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피부에 관련된 키워드가 한 20-30개를 리스트에 만들어 놓고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그러면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조회수가 제일 낮은 것부터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 관리 추천에서 피부 노화 방지라는 키워드가 조회량이 50밖에 안 된다. 그럼 이것부터 쓰는 거예요. 이 관련된 키워드. 왜냐면 노출이 심한 거는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거기 때문에 내 글이 나타날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가 낮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략하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이웃을 잘 맺고 관리해 소통력 인기 지수가 올라가고 싶다. 보통 이제 이웃과 이웃을 맺으면 보통 댓글 공감 스크랩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고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적합한 이웃은 500명에서 2,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 친구가 좀 다른 개념이에요. 보통 서로 이웃을 맺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기브앤테이크 정신이 투철해야 되고, 내 관련 분야와 관계 있는 블로그는 들어가서 경쟁자의 타겟꾼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 노출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제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면 정말 본인이 소재를 좋아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소재를 정하고, 그다음에 글을 써야 읽는 사람은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주제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경험했던 경험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글의 내용과 사진을 100% 맞추고, 공유전순으로 전성공 포스팅을 하고 하면 알아서 홍보가 됩니다. 이제 페이지 뷰를 누르고 야간 파스 링크, 타겟층 예상 활동 시간대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제 타겟이 중학생이면 중학교 끝나는 시간 1시간 전에 포스팅을 하면 본인들이 이동을 하거나 뭐 학교를 뭐라 그러죠? 학교를 파했을 때 컨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하죠.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변화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가 2018년까지는 되게 답답한 구조였는데 메뉴를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퀵 메뉴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또 스킨 선택하기가 쉽게 이렇게 변경돼 있고요. 그리고 리모컨도 UI 계열에서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배너 사이즈가 원래 이제 그 높이가 300픽셀이었어요. 근데 지금 600픽셀까지 늘어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크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예전에는 제가 글을 누군가의 좋은 글을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이 그 스크랩 글을 지우기를 원해요. 근데 지웠어요. 근데 제 블로그엔 그 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회적으로 나쁜 어떤 글들을 읽고 스크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 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스크랩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뭐 잘못된 내용이 있어도 글을 지워요. 그러면 상대방 글은 지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불리한 글이 떠 있었지만 지금은 내 글을 지우면 스크랩한 모든 글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면 이제 블로그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은 어쨌든 간에 제가 운영해보고 뭐 비행사에서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했던 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글을 오래 자주 쓰는 겁니다. 자주 써야만 글들이 이게 이제 그 블로그도 활성화가 되고 내가 알려고자 하는 정보를 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블로그를 시작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뭐 협회에서 물어보시면 제 연락처를 알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블로그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한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성 있는 블로그를 운영해 보시길 지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